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을 봤을 때 드는 뭔가 직관적인 그리고 또 동물적인 감각이 있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재명을 만나본 적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화면상으로 아니 뭐 사진만 보더라도 이 인간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위험한 인간인지 우리의 모든 육감이 다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사실상 이재명이가 하는 모든 얘기는 진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요. 오늘 했던 얘기가 내일 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했던 얘기가 1분 있다가 달라지는 인간이 이재명이다. 그리고 이 인간이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는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딱 기준은 뭐냐? 요게 대중들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요거만 그냥 딱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인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49%, 뭐 50% 가까이를 49.9%를 적으로 돌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보다 0.1%만이라도 더 내가 득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든지 간에 무슨 거짓말이든지 간에 할 인간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이 아무리 무슨 뭐 보수가 뭐 분열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만 난도만 난리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 누가 진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내야 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아마 기사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이재명 러시아제 권총으로 무슨 뭐 암살을 뭐 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딱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이 인간들 또 개수작 부리는구나. 그냥 저는 이제 뭐 도사가 돼가지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워낙에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인간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 딱 보자마자 어떠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간파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왜 도대체 저런 식의 얘기를 지금 타이밍에 이재명이가 꺼내는지 그 이유 뭐 정확하게 아시지 않겠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좀 뭐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이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라고 한다. 저는 진짜 기가 막힌 게 무슨 뭐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이런 식의 글이 올라왔다. 이러면 좀 지들이 생각하기에도 짜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대가리를 갖다가 굴려가지고 대가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기는 하는데 돌냄새밖에 안 나죠, 그렇죠? 돌머리를 하도 막 굴려대니까. 근데 이제 나름대로 지들이 이제 그 한 게 커뮤니티를 보고 있다고 좀 이상하니까 지도부를 포함해가지고 다수 의원들이 문자를 받았다. 그 공개해 보세요. 누가 보냈다라는 것인지 문자부터 공개를 해보세요. 아니 이것도 무슨 뭐 저기 뭡니까 러시아제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러시아의 무슨 뭐 정보 요원이 뭐 이재명을 뭐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뭐 문자를 공개를 못한다. 그딴 무슨 뭐 헛소리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자 한번 있으면 공개해 보세요. 문자를 한 명이 보냈을 테니까 그 문자 번호도 한번 공개를 해보세요.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누가 보든지 간에 그냥 약간 이제 무슨 뭐 정신이 조금 도취가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의원실이 됐거나 공개돼 있는 번호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낸 거 그거에 그냥 불과한 해프닝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메일을 그냥 뭐 하루에만 몇 통씩 받는단 말이야. 너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내가 네 어디 있는지 아니까 뭐 찾아가지고 뭐 해버리겠다. 까마귀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까마귀가 뭐 어떻게 지켜본다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긴 하겠지, 그치? 근데 뭐 까마귀가 너를 뭐 노리고 있다, 뭐 별의별 그냥 막 시덥잖지도 않은 소리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접했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프신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저기 상담 치료를 좀 잘 받으십시오. 그냥 뭐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런데 굳이 이런 누가 보든지 간에 허무맹랑한 얘기를 갖다가 당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도부까지 팔면서 이런 얘기를 할까?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인 겁니다. 이런 개수작을 부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지금 조직, 지금의 이재명의 조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건 전체주의, 집단주의죠. 그렇죠? 이거는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요. 그냥 딱 전체주의, 집단주의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좌랑 극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주의로서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재명이 몸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군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됐었을 때 이 군중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애당초 일단 군중이 유지가 되는 이유는 합리성 때문이 아닙니다. 군중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집단은 결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군중을 하나로 묶어놓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의 원천은 분노와 그리고 갈등에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집단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치 역사를 봤었을 때 집단주의를 표방하는 독재가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하는 게 뭡니까? 공동의 적을 상정하는 겁니다. 저 자식이 나쁜 놈이야. 저 자식을 우리가 때려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히틀러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2차 세계대전도 끊임없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한 그런 식의 핍박은 히틀러만 했던 게 아니죠.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유럽에서 있었던 전통 같은 거였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냐? 간단한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절차와 법치를 기반으로 해 있는 견고한 어떤 집단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 그때 당시에는 군중을 바탕으로 한 분노를 바탕으로 해야 되니까 공동의 적으로 그냥 하나를 갖다가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매번 얘네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검찰이 모든 거의 근원이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모든 것들의 악마의 근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분노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밀고 왔다가 이 힘이 빠져버린 거지. 군중이 그런 식으로 공동의 적이 사라지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어쨌거나 저쨌거나 탄핵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맨날 탄핵 얘기해서 우리의 공동의 적은 윤석열이야 라고 했는데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 같은 경우도 그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타겟으로 얘들이 삼는 게 뭐냐면 내부를 견고히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쇼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어. 우리의 지도자께서 우리의 뭐 수프림 리더 같은 사람이 이렇게나 위기에 빠져 있어. 이렇게나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어. 바꿔 얘기해서 분노였다가 이제는 탄압을 받는 뭔가 희생자론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원래 전형적으로 다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딱 그 모습을 갖다가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제 무슨 뭐 권총으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를 지금 조직하고 있는 게 극우 세력들이 하고 있다라고 애써 무슨 뭐 다시 공동의 적을 극우 쪽으로 이렇게 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뭔가 사라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저 모양 저거리고 그나마 이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싸워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조기 대선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뭔가 또 대선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뭐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이 나오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베스트 아닌가요? 이재명이 나가리가 되고 상식적인 어떤 사람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더 우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극우에서 이재명을 갖다가 저렇게 한다고 택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오버 액션을 하는 이유가 뭐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힘이 빠졌다. 스스로 느끼기에도 자기들이 지금 밀리고 있다. 금방 헌재를 통해 가지고 이거 뭐 문영배 같은 사람 앞장서 가지고 바로 그냥 탄핵시키고 바로 계엄으로써 끝장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해 가지고 막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공동의 적을 극우다라고 다시 세우고 그러면서 수프림 리더 에 대해 가지고 희생자론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너무나 뻔한 지금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역사를 봤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뭐다? 몰락입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게 지금 최후 단계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슨 뭐 암살 제보를 받았다. 아이고 그냥 놀고들 있다. 진짜 막 꼴값을 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그걸 보낸 거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무슨 뭐 난리를 피냐? 이게 사실상은 뭐다? 이재명에 대한 보호보다도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용도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봤었을 때 누구보다도 지금 똥줄이 타는 게 누구다?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라고 삭발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뭐 삭발했던 사람이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이라고 하는데 김문수? 김문수 장관이 왜 삭발을 해? 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민주당에도 김문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듣도 보도 못했던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같은 사람이 삭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탄핵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뭔가 두려움이 드니까 저런 식으로 삭발하고 생쇼를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정말로 100% 탄핵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뭐하러 삭발하겠습니까? 아까운 머리카락을. 하이모한테 팔지. 참 그래서 지금의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애 많이 쓴다. 그런데 그 애 쓴다라고 할지라도 역사를 봤었을 때 이미 이재명과 민주당은 최후의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